2017년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극우 지지단체 QAnon. 오하이오 집회에서 트럼프가 연설 중 말한 노래 제목이 그들이 진언이나 주문처럼 외치는 일종의 만트라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국가를 통제하려는 비밀 조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일 중에는 친자식을 직접 살해하는 것도 포함됐죠. 멕시코의 휴양 도시 로사리토에 살고 있는 47세의 로베르토는 이웃으로부터 수상한 핏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 밖에 있는 마른 개울에 작게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로사리토가 휴양 도시긴 했지만 로베르토가 살고 있는 곳은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농가였기 때문에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토와 그의 가족은 지난밤 그 개울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핏자국 소문에 몇몇 이웃들은 불안해했고, 로베르토는 그 소문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반려견인 코비와 함께 조사를 나갔죠. 개울 근처에 도착한 로베르토는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비집고 핏자국이 있었다는 덤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핏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죠. 바위 위에 튄 핏자국은 이미 메말라서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다른 곳에도 핏자국이 나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개울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보이는 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로베르토 곁을 지키고 있던 코비가 한 방향을 향해 무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난데없는 코비의 반응에 로베르토를 긴장시켰고, 그는 숨을 죽인 채 코비가 보는 방향을 주시했죠. 그리고 저 멀리 버드나무 잎이 쌓인 곳에 뭔가 보였습니다. 약 19m인지 20m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동안 그곳을 빤히 바라보던 로베르토는 천천히 다가갔는데, 가까워질수록 그것들의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져 흐릿했던 로베르토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죠. 그리고 마침내 코비가 보고 짖었던 곳에 도착했을 때 로베르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수북히 쌓인 버드나무 잎 아래 두 명의 아이가 싸늘하게 식어 서로 등을 맞댄 채 누워있었기 때문이었죠. 고작 2살과 10달이 조금 넘어 보이는 아이들은 옷도 입지 않은 채 기저귀만 차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멕시코 땅 한가운데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얼마 뒤 잡힌 범인은 두 아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뱀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2021년 8월 9일) 오전 7시 30분 멕시코 국경에서 약 35마일 정도 떨어진 농업지역인 란초 델 데칸소 부지에서 어린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저귀만 찬 몸엔 날카로운 것에 찔린 것 같은 수십 개의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나무 말뚝이 범행 도구로 추정이 됐죠. 저희는 급히 FBI 협조를 받아 피해 아동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는데요. 그렇게 알아낸 두 아이의 이름은 2살이었던 칼레오와 10개월의 록시였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이틀 전인 8월 7일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애비 콜먼이 남편과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신고를 했죠. 남편의 이름은 매튜 테일러 콜먼으로 40살의 서핑 강사였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었던 그는 서핑 학교를 운영하며 그곳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는데요. 애비는 가족끼리 캠핑을 갈 계획이었지만 남편이 두 아이를 벤에 태운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 후로 매튜는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애비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말없이 잠시 외출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그랬기에 이때 했던 애비의 신고는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다음날 8일 오후 7시 여전히 매튜와 연락이 되지 않은 애비는 다시 경찰에 연락을 했고, 이때부터 경찰이 애비와 가족이 살고 있는 산타바바라의 집으로 방문해 공식적인 진술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기록된 진술서엔 남편과 아이들이 사라진 날 아침 애비는 매튜와 다툼이 없었고 그에게서 딱히 이상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죠. 경찰은 그녀에게 남편의 스마트폰 로케이터 어플을 통해 위치 파악을 시도할 거라는 걸 전했는데, 저는 당시 산타바바라 경찰이 특정한 매튜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했고, 그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멕시코 로사리토에 있던 게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급히 로사리토로 가서 매튜의 마지막 위치를 중심으로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던 중 로사리토 해변에서 10분가량 떨어진 시티 익스프레스라는 호텔 CCTV에서 매튜를 찾을 수 있었죠.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날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매튜가 두 자녀를 데리고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살아있는 상태였는데 몇 시간 뒤 오전 6시 30분 호텔로 돌아온 건 매튜 혼자였죠. 분명 함께 호텔을 떠난 아이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전 7시 30분에 란초델 데칸소 부지에서 시신이 발견됐던 건데요. 9시 30분 매튜는 혼자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나갔죠. 그렇게 매튜의 마지막 모습을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때 함정님, 용의자의 새로운 위치가 파악됐다고 합니다. 계속 로케이터 어플로 추적하고 있던 FBI 측에서 매튜의 새로운 위치가 확인됐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샌디에고 남쪽에 있는 국경인 샌 이시드로 입구의 항구였는데요. 매튜는 지금 국경을 넘어 도주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급히 멕시코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샌 이시드로 입구에서 국경을 통제해 매튜를 잡아야 한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즉시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 직원들은 국경을 넘는 차량들을 수색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CBP 직원이 한 차량에서 피가 묻은 차량 등록 서류를 발견했다는 연락이 왔죠. 그리고 그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바로 죽은 두 아이의 아빠 매튜 테일러 콜먼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가장 가까운 샌 이시드로 경찰서로 이송돼 취조를 받았는데요. 현장에 있던 FBI 요원들과 멕시코 경찰들을 비롯해 모두가 궁금해했죠. 대체 그날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물음에 매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한 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정신이상이라는 변호를 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매튜는 이때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것처럼 눈앞에 모든 사물이 조각이 나는 걸 경험했고 그 조각들을 해석했을 때 아내인 애비에게 뱀, 즉 파충류 DNA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려받은 아이들이 훗날 괴물로 자라날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작살총에 달린 작살을 이용해 직접 아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매튜의 자백 속엔 귀를 의심할 만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큐어넌과 일루미나티였죠. 그걸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랩틸리언 음모론이었습니다. 인간형 파충류 외계인인 랩틸리언이 배후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기괴한 음모론이었죠. 이 음모론을 믿는 이들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포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랩틸리언이고 인간으로 모습을 바꿔 인간 사회를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랩틸리언 음모론을 지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매튜가 말했던 큐어넌이란 음모론이었죠. 여기서 큐어넌은 2017년 10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포천에서 생겨난 음모론으로 이 중심엔 도널드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큐어넌을 믿는 이들은 트럼프가 사탄 숭배자들이나 소아자들과 같은 어둠의 세력과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당시 트럼프와 함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와 민주당을 매우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는데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벌어진 피자 게이트와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 이 음모론에 영향을 받기도 했죠. 피자 게이트는 큐어넌의 이론에서 파생된 음모론입니다. 딥스테이트란 비밀 조직이 미국과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국제 규모의 아동 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그 비밀 모임이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죠. 물론 이는 허위사실로 판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큐어넌의 이론을 신봉하는 이들이 존재했고 심지어 미국 대선에서도 큰 영향을 줬는데 매튜가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겁니다. 모든 걸 자백한 매튜는 산타아나 교도소로 이송됐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그가 수감됐을 때 그의 차 안에서 살인 무기가 된 작살총과 피가 묻은 옷, 그리고 죽은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아기 담요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튜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비공개 연방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는 FBI로부터 매튜의 스마트폰에서 사건 당일에 미심쩍은 메시지를 받은 내역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엔 우리는 이걸 함께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믿고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우리 도시를 되찾자와 같은 마치 음모론을 동기로 벌어진 살인을 부추기는 것 같은 문장들이었는데 매튜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바로 죽은 아이들의 엄마인 애비였습니다. 애비가 사건 당일 매튜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녀가 매튜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거란 의혹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나 애비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애비가 매튜와 같이 큐어넌을 믿는 음모론자는 맞았지만 그만큼 큐어넌 이론에 빠져있지는 않았고
메시지의 내용은 그저 당시 함께 QAnon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던 것일 뿐 살인사건과는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후 애비가 사건과 연루됐다는 혐의에 대해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녀는 텍사스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냈죠. 그리고 매튜는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과격한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면도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변기에 얼굴을 쳐박았고 머리를 바닥에 내던져 중상을 입기도 했죠. 그로 인해 2023년 법원은 그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결을 냈고 2024년 초 검찰은 매튜가 재판을 받을 만한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에게 면회를 갔던 지인들은 그가 아직도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매튜는 지금까지 자신의 자녀를 죽인 것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죠. 놀랍게도 음모론을 동기로 부모가 자식을 죽인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장악하려는 소아 집단이 아이를 해치기 전에 직접 자식을 죽인 부모도 있었죠. 이처럼 음모론은 단순히 자극적인 내용의 심심풀이 따위가 아니라 사람을 세뇌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그럴듯한 거짓과 파묻혀가는 진실의 경계에서 언제나 진리를 추구하며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